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격정지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트 19번에 보면 이중, 민, 확인서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요게 개별 기준이 6개월, 이중, 민, 확인서 요건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은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서대로 무거운 거부터 6개월짜리 3개, 그 다음에 3개월짜리 개별 기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중소속이 이중소속 6개월 맞네요. 이게 이중소속이니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죠.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보수, 중개보수가 초과해서 받는 게 금지행위예요. 6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작성하는 거 이중계약서입니다. 6개월입니다. 요건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6개월입니다. 금지행위. 그래서 옳은 것 답 2번이 되겠죠. 2번. 암기 프린터 19번에 7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번이 6개월, 4번부터 7번이 3개월입니다. 16번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개월 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점 첨부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X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7번, 51번에 27, 28, 29, 30 보겠습니다. 변경신고는 30번이네요. 30번. 30번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등록증 미반납이라고 돼 있죠? 첨부해야 된다. X라고. 미반납, 첨부, 제출 같은 말이잖아요. 첨부, 제출, 반납이 같은 말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번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고요. 재개,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 제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첨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가 안 되는데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인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다. 징집, 치약, 질병 요양,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30번에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이네요. 7mm 이상 30mm 이내죠. 등록할 인장. 암기 프린터 39번.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사실은 여기에 엄밀히 말하면 개인 인장이 그렇고요. 법인 인장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크기 제한이 따로 없어요. 법인은, 회사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 뭐 개인인 경우 이런 거 이렇게 안 적어도 이건 상대적으로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100% 기출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안 하고 주된 사무소 도장을 가져가서도 됩니다. 고용신고할 때 소속관계사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죠. 39번에 2번. 7일 이내 변경 등록.
자, 그 다음에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양벌 규정은 가태료가 아니고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 법제 50조에 보면 행정형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이 법제 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집 우리 그 핵심 필수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핵심 필수서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행정형벌, 형벌이라는 게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뜻다방,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벌금과 가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병과라는 것은 병행해서 부과하는 것, 둘 다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벌금이나 가태료 하나만 부과하는 거지 둘 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 핵심 필수서 11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즉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나 요거는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판례가.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3년간 폐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역선택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번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건.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이 아니네. 개인의 경우 1억이 아니고 2억 이상 가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30일이 아니라 15일,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상중개라도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교환계약 중개보수에 대한 거 시험에 두 문제 나오죠. 교환계약은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2번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죠.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을 적용합니다.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주택인 경우 외자 때문에 틀렸어요. 외. 주택인 경우가 시도조례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죠. 외톨이 아까도 나왔죠. 외 이 한 글자 때문에 지금 틀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 외 상가 토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나 행정사는 보수 요율이 따로 없어요. 5번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대 1000분의 6까지 가능하죠. 최대가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최대 1000분의 7.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고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빨리 찾아보세요. 46번에 동그라미 5번 3년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게 결격사유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다. 자, 3번이 정답이네요. 자격 취소 사유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죠. 부양지역. 부양 옛날 지역이었는데 부양지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인데 지금은 업무 관련 범죄,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변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요. 4번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자격증 반납은 5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5일 이내 통보해야 되죠. 옛날에 보고였는데 지금은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그 5일 이내 보고라는 말 혹시 없죠? 통보입니다. 통보. 48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48번에 암기 프린트 48번에 동그라미 6번. 여기 5일이라는 말을 적을 데가 없어서 안 적어놨는데 5일이죠. 5일 통보가 5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동그라미 6번, 48번에 동그라미 6번. 만약에 그래서 시험에 5일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X입니까? O입니까? O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3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7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그건 X인데 통보 확인하는 거잖아요. 며칠 이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이야기 문제 출제에서. 참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 없이 그냥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다음 달 10일인데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하면 X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돼요. 자,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는 거기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24번인가요? 암기 프린트 23번에 있네. 23번.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식, 이거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강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된다고.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 100 모두 해당되니까. 자, 이런 거는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하면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보조원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요거는 3년에 3천만 원이죠. 디귿은. 예를 들면 아파트 매물을 10억이라고 올려놓으니까 분여회에서 몰려와가지고 옆에 아파트는 15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10억이냐 그딴 식으로 하면 이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허위매물이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요거 비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성명, 소연 등 소면종가형, 종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게 하나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 의가 됩니다. 500만 원짜리 2개네요. 2번이 답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몇 개인가 안 나오고 기역, 니은 보기로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요거보다는 좀 쉽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안 나오죠? 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2, 4, 6개인데 한 4개나 3개 이 정도 나오고요. 연습이니까. 지금 참을 수만 있다면 시험 볼 때까지 포기만 안 한다면 약간 어렵게 좀 연습하는 게 좋아요. 너무 지금 다 쉬워버리면 지금 공인계사법은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본다고요. 아이, 할게 엄청 많죠. 많아요? 외워서 돈만 까먹고 그만 까먹고 외우지 않는. 돌아서 뭐 잊어먹어요. 저도 맨날 보던 터널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무슨 터널이 있지 유튜브 쇼츠에 터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데 터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찾았어요. 뭐 어디에 있는 터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금방 돌아서면 이제 뭐 입속에는 뱅뱅 도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머릿속에만 있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저도. 2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시험에 국토부령, 대통령령 이런 거 나오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모두 정답 아니라고 보면 99%는 맞춰요. 다 암기하기 어려워요. 이거 어떤 분이 인터넷에 국토부령, 대통령령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러던데 정리 제가 못하고요. 그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면 3단 비교표라고 돼 있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해 놓은 게 64페이지예요. 64페이지 그 시험에 별 영향 안 미치는데 그거 암기할 필요 없겠죠.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 답 아닙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나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령이 국토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은.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오직 법인만 둘 수 있는 거지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절대 안 됩니다. 허가받아서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뜻다방. 요즘은 뜻다방 별로 없죠. 다니면서 보면 많이는 없죠. 서울에는 있어요. 제가 서울에는 별로 안 가봐가지고.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설치는 해봤어요. 해보기는. 왜 했냐면 MGM 받으려면 이걸 설치하라고 하더라고. 그 분양 대행사에서. 그 설치돼 있어야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는 어디에 있냐, 하나 기억나는 게 한숲시티라고 있어요. 한숲시티. 인터넷에 쳐보세요. 한숲시티. 한숲이 대림이에요. 대림. 큰 숲이잖아. 한글로 말하면. 대림산업, 대림건설에서 지금은 DLENC라고 하잖아요. 이 편한세상. 여기 용인 한숲시티예요. 용인 한숲시티. 여기가 6,800세대. 6,800세대에다가 이게 조합원이 한 600대니까 7,400세대 이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어디냐면 남사면이라는 데인데 지금은 삼성 반도체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요. 옛날에는 여기 완전히 숲속에 그냥 산속에 논밭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모델하우스 5만 명이 보고 갔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면 오면 한 10만 원치씩 주니까 한번 오면 뭐 상품을 사람들은 많이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워낙 뭘 많이 주니까 한 번 가면 한 10만 원씩 넘게 주니까. 여기 뜻다방 설치해야만 MGM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럼 MGM을 어떻게 받냐면 손님들 오면 사장님 피 받아드릴게요 해가지고 연락처 좀 주세요 이런 거 전화번호만. 그 전화번호만 받으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이 편한 세상 홈페이지에 그 전화번호 입력하면 만약 그 전화번호가 분양받으면 MGM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래야 와 이거 피 붙겠다 이렇게 뜻다방 많은 거 보니까 이거 분양받으면 피 받겠다 생각하고 계약을 한다고. 왜냐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계약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서울의 미아리 옛날에 분양할 때 보면 청약 경쟁률 높은데 다 미달렸어요. 계약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청약하면 막 상품 주니까 상품만 받고 계약은 안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뜻다방을 설치하라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설치하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에도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래서 하에서는 아니 된다. 4번이 맞습니다. 보조원을 몇 명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초과해서 두면 안 되죠.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두면 안 되고 사장 혼자 근무해도 돼요. 개업공개사 혼자 근무해도 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혼자 근무해도 되죠. 직원 없어도 되죠. 직원을 몇 명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보조원은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물론 제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요거는 2, 3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2, 3년에 한 번 출제되는데요. 기출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한다. 암기 프린트 16번. 권고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최신간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예치 명의자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니까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예치 명의자 아닌 것 나왔던 걸 보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이 예치기관이죠.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네요. 기출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예치는 계약 성립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되면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게 이행 완료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답이네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외국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즉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모든 개공은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개공은 안 되죠. 소위 중개인,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한번 폐업하면 끝입니다. 자, 3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게 주관적 의사잖아요. 자기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고객 할 때 객이죠.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있다. 없습니다. 없고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면 그거는 대필, 대서하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개 완성이라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계약서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명판만 찍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찍어줬다면 그건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주고 법정보수 다 받는 게 좋습니다. 10만 원 받고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암기 프린트 1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견부 적절히 규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은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여기 또 지문이 적겠죠. 저는 연습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6억 이상이 아니고 초과고요. 3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월차임 30만 원 초과고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은 신고 대상이고요. 울산광역시 울주군도 신고 대상입니다.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거짓 신고하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것. 이렇게 내면 7개 이렇게 내면 틀릴 개연성이 높아지죠. 좀 어렵죠. 이렇게 내면. 주택법에 대해 신고 대상 아니에요? 네? 주택임대차법. 주택법 뭐라고요? 20세대 이상? 아니요, 주택법상 주택이 하나여서 신고 대상. 주택법상 주택의 하나요. 이래서 X라고 하나요. 하나요. 그럼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이라고요. 예? 신고해야 된다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하나요. X라고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고해야 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요가 틀린 거예요. 어쨌든 틀렸어요. 주택법의 하나요. 그럼 딱 뭐가 틀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물론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도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기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답 아니라고 했죠. 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보정설정금액은 2억인데 자본금은 얼마 이상 해야 돼요? 자본금, 지역농협 2천만 원 X라는데 뭘 또 2천만 원이. 암기 프린트 3번에 등록 기준에 동그라미 1번을 5천만 원. 3번 메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암기 프린트 3번의 메뉴에 보니까 특수범위는 등록 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 자본금 상관없어요. 얼마이든지.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특수법인은 자본금 상관없다고요? 등록 기준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맞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인장 등록 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요. 5번 법인이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경매,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28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